자, 17강에 4번 들어갑니다. analogy라고 하는 유추나 비유법들. serve 타동사로도 쓸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한답니다. 비유법이. 특히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렇대.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경우에서 as seems 보여지는 것처럼 걔네들은 일단 기능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플라톤 같은 경우는 비유법을 요걸 위해서 많이 썼어. 여기 아래 문장 보면 답을 풀 수도 있지만 단순히 illustrate 뭐 하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썼어. 자, 그러면 1번에 대인은 사람들 전혀 아니고요. 여기 있는 analogies에 지칭해 줘야 되겠고. 네, A번에는 뭐가 들어가 줘야 됩니까? 컴마 두 개를 동반을 해서 문장의 중간에 쓰여져 있는데 지금 칸은 문장의 중간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아니고 컴마 두 개짜리로 이렇게 들어간 접속 부사들은 위치는 요런 데 사용되어도 번역은 반드시 여기서 하고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A번에는 for example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플라톤을 바로 예로 드는 겁니다. 플라톤 예를 든 겁니다. 플라톤. 여기 이게 아니고. 자, 아래쪽에 보면 그냥 설명을 대중들한테 쉽게 해주기 위해서 썼던 그 예시법을, 그 비유법을 지금 언급을 할 거야. 소크라테스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이랑 비유를 compare, 이게 이제 비유를 든 거죠. 비교를 한 게. 선행을, 좋은 행동을, 선을 태양에 비유를 했어. 그랬을 때 이 비유법을 사용했던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그 태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 뿐이야. 태양의 이미지를 사용한 목적은 자신의 설명에 요거는 아예 수거로 좀 외울까요? 애기들 bring to life라고 하는 표현이 뭐를 불어넣다? 생기를,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표현이죠.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게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bring to life, 활기를, 생명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bring to life라고 풀었을 거고 2번의 희는 소크라테스를 지칭을 하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그래도 너네가 좀 해. 그래도 단어가 한 두세 개 있고 빈칸이니까 B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네가 개념적으로 한 요쯤에서 번역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 B번 빈칸, 요 친구는 여기에 B를 해도 되고 여기에 B를 해도 되고 여기에 B를 해도 됩니다. 진짜. 근데 요런 데다가 컴마 두 개 딱 해놓고 B 해놓으면은 너네가 잘 못 집어넣는데 항상 컴마가 두 개 들어간 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인 친구고 접속 부사는 쓰여지는 위치는 자유롭지만 번역은 항상 문두에서 여기서 시작되고 가야 돼. 그러면은 however를 써야 되는 자리죠. 그쵸? but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문장 중간중간에 그냥 한 문장인데 컴마 두 개를 동반해서 쓰는 경우는 but, yet과 같은 접속사는 못 씁니다. but과 yet은 접속사입니다. 자, however 쓰시고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 비유법이 그래서 여기 문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네가 비교를 좀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플라톤이 자신의 저서에서 소크라테스인 스승이 사용했던 비유 요거를 사용했던 목적을 쓰면은 그냥 설명을 위한 거였는데 요거는 이 비유법은 사실상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부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비유법은 인티그랄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삐리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대조를 해야 되지. 인티그랄 단어의 뜻이 뭐야? 통합적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integrate가 통합하다가 맞긴 하지만 형용사로 인티그랄 쓰면 이거는 통합적인이 아니라 필수적인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필수적인. 됐죠? 필수적인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사용되는 두 번째 비유법의 목적은 부가적인 게 아니라 필수품인 거야. 없으면 이제 아예 주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법 활용법인 거지. 자, 그게 어떤 거냐? 명령문으로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논쟁들 중에 하나를 한번 consider 생각해 보래. 그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한 논쟁.
자, 신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논쟁. 네, 그 논쟁이 이제 그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디자인으로부터의 주장. 예, 요렇게 불려지는 주장인 거고, 디자인으로부터의 주장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과학 실험실에서 딱딱딱 물질들 뭐 태워보고 물에 타보고 해가지고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으로부터의 주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전혀 실험실에서 하는 증명이 아니거든. 연역법이거든. 연역법. 자, 그리고 그것은 디자인으로부터의 주장, 연역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아. 사실 머리로만 논리적으로 추측해서 주장하는 거. 자, 그리고 그것은 여기는 이제 어법이니까 쉽네. by라고 하면서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수동태를, 단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수동태를 쓰면 되는데 어떤 걸 골라야 수동태가 됩니까? 1, 2, 3번 중에서 3개 맞지? 3개 맞네. 3번 고르셔야 됩니다. 그쵸? 예. have pp는 능동의 표현인 거. 이건 고1 때부터 우리가 중간기말 대비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스펠링 연습 중에 하나야. 자,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야. 이 디자인으로부터의 논쟁이라고 하는 형태가 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에 의해서 발달되어 왔다.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고, 그 사상가들 예로 들면 from A to B라고 했는데 그냥 단어만 좀 보자면 수능에 한두 번씩 나오니까 윤사를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요 철학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요거 무슨 철학입니까? 스토익. 예,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거. 예,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철학에서부터 요 단어 정도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외워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네, theology라는 단어. 네, 올로지가 들어가니까 학문이고요. the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ology인데 신학이라는 단어죠. 신학. 그래서 신학자들. 신학도 좀 알면 좋습니다. 어휘. 자, 부연 설명일 뿐이고 이런 사람들에서 다루어졌다라고. 자, 그런 디자인으로부터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지금 나오는데 네, 그런 논쟁은 hold 대 주장을 합니다. 접속사 that. 네, 근데 접속사 that은 네, 좀 이따가 나오고 네, 여기 있는 거 네. 네, 요거 먼저 합시다. just as 문장. 시계와 같은 그런 artifact, 인공 물건들이 예, 이미 물건들이 그냥 물건이야 쉽게 artifact. 네, 이렇게 앞쪽에 art가 들어가서 art가 들어가면 전부 다 손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됩니다. 자, 시계가 있어. 시계라는 인공적인 물건이 있어. 그러면 시계의 존재는 implies 다음에 오른쪽에 그 시계를 만든 장인, 예술가의 existence라고 해서 존재를 함축을 하는 거죠. 그쵸? 시계를 만든 사람, 시계가 있으면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접속사 대절에서 그렇다면 우주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뭐도 있다라고 우리는 타당하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타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우주는 우주를 만든 existence라는 존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쌤이 이거 반의어 관계입니다. 이거 단어 좀 잘 외우셔야 되는데 creator이라고 왼쪽 가면 이건 뭐 하는 사람이야? 창조자들, 만든 사람. creation은 뭡니까?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생명체라는 단어가 되죠. 그쵸? 네, 여기서는 창조자를 고르셔야 되겠고 혹시 형용사 divine은 신성한 뜻을 모르시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함축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유법은 아까 여기 소크라테스가 했던 비유법처럼 나의 주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비유법이 맞아? 아니지. 비유법 자체가 없으면 내가 주장 자체를 펼칠 수가 없는 그런 비유법이죠. 상인아 들어줘야 돼. 너 짝수번이야. 자, 여기에서의 비유법 시계로 드는 비유법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맥상 보면은 부정어 not이 들어가서 단순히 이런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걸로 의미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동사들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 줘야 돼? illustrate 골라서 설명을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C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요런 것이 아니라 요런 것을 위한 거다 하면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네, 그러나 뭐 however but 쓰셔도 되는데 한 1점 정도, 0.1% 정도 더 뉘앙스가 좋은 단어는 rather, instead가 더 좋긴 합니다. 오히려 대신에. but이나 however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기. 왼쪽 얘기랑 오른쪽 얘기랑 툭 까놓고 보면 내용은 같아. 내용은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의도된 게 아니다. 요걸 위해서 의도된 거다. 내용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내용은 똑같지만 앞 문장에 사용되는 A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랑 어떤 어휘, 특정 어휘랑 B 문장에 사용되는 어떤 특정 어휘가 내용은 똑같지만 어휘가 무슨 말일 때 반대말이 쓰였을 때 사용하는 게 좋은 게 rather이나 instead입니다. 자, 여기는 not이 들어갔고 수동태. 네, 여기는 not이 안 들어갔고 수동태. 딱 보시면은 어휘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의어들끼리 쓰였죠. 자, 대신에 오히려 그러나 그 비유법은 보여주기 위한 건데 요거는 세 말이 전부 다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뒤쪽 문장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도 너네가 많이 풀어보면 느낌이 있겠지만 어디 갔나?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이쪽으로 올려볼까? 괄호가 어법 문제인 거고 여기 밑줄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 이거 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압니다. 이거 단어로 그냥 해석상으로 너네들한테 한번 물어본 건데 여기서는 Y를 해석상 골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결론 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비유법이죠. 자, 왜 우리가 방금 다 했습니다. should conclude that 결론 지어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비유법입니다. 접속사 대대서 어떤 걸 우리가 어떻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냐면 우주는 그 우주를 만든 creator, 창조자가 있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 이유. 자, 17강에 4번에 지금 나머지는 다 했고 기타 문제는 쌤 말로 할게. 주제랑 거의 똑같은데 analogy의 두 가지 기능을 한국어로 서술하세요 돼 있을 때 하나는 쉬운 설명을 위한 비유, 그냥 쉬운 설명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versus를 한번 쓸까요? vs. 두 번째는 증명을 위한 거죠. 증명. 이게 이 글의 주제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쌤이 기타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꽤 많긴 합니다. 글의 주제도 거의 유사하죠.